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DX 추진에 대한 이제 분석 자료입니다. 대부분 이제 DX 추진의 목적은 이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업무 효율화를.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DX화를 이제 추진하고요. 그리고 어, 이 DX를 추진할 때 가장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근본적인 개선안을 수립해서 DX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제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개선안을 수립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자동화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회사의 구조적인 부분이 제대로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X를 추진해야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온다. 이제 이 말인데요. 그게 이제 챕터 2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논할 그런 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X 추진의 분야는 대부분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 분야를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 가치가 뭔지 어,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 DX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챕터 1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X 추진 단계는 대부분 아직 우리나라는 그 추진 전인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일부 이제 대기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의 그냥 일부 시스템 도입이나 일부 자동화 정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X를 도입한 회사들이 이게 공통점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심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놓고 시스템을 못 써요. 그리고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정확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정확히 안 들어가다 보니까는 DX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어떤 개선 방안을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개선을 하기 위함인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은 도입을 해놓고 로우 데이터는 안 넣기 때문에 결국은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서 그냥 쓰레기가 나오는 어쩌면 시스템이 오히려 업무를 부가시키는 좀 더 부가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업무가 더 많아지는 이런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또 서류 업무는 서류 업무대로 따로 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자동화 설비라고 좋은 설비들 도입을 해놓고 그 활용도가 정말 한 1, 20%도 채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추진 방법은 일단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고 싶은 분야, 가장 그 가치가 많이 난 분야가 어딘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떤 식으로 자동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가성비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거냐. 하여튼 UX를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이 데이터, 근데 어떤 데이터를 내가 볼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DX를 구축을 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DX라는 부분을 추진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역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죠. 이거는 개개인의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애로사항들이 그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올려서 제대로 된 DX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효과적인 추진의 방법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의 가치 또 고객의 창출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 핵심 가치인가? 자동화는 뭐부터 할 것인가? 그리고 자동화를 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자동화의 단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도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자동화다 라면은 그게 한 3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차다. 그죠? 자율주행차다 그러면은 5단계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 사람이 없는 무인 공장이다. 예, 그러면 이제 한 5단계 정도. 그러면서 무인 공장의 어떤 그 가장 그 어려운 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공장이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품질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품질 요 문제가 왜 발생했지를 추적을 해서 그 발생한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하는데 무인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AI나 자동화 컨셉에서 이거를 수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까지,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우리가 할 거냐. 그런데 3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는 비용하고요.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갈 때의 비용이 한 10배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서 또 5단계 가는 비용이 또 10배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비용이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더 내게 되면 그런 컨셉 없이 그냥 뭐 좋은 공장 만들어주세요, 좋은 자동화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면은 비용이 10배, 100배 순식간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기는 힘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 가치를 찾고 어떤 부분을 자동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가장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